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황윤기입니다. 자,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어제 급등 이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었죠. 코스피는 오전장 상승 출발했지만 다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코스닥은 상승 하락 오가다가 어제와 비슷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오늘 대장주들은 쉬어가지만 순환매 이어나가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요. 오늘 반도체 바통을 이어가는 섹터들 제약바이오 그리고 방산 로봇주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를 잘 마무리를 해야 또 다음 주를 잘 짜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상한가 스쿨과 함께 전략들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에는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가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느낌이었잖아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 쉬어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약간 좀 꿈과 희망을 가지셔도 되는 우리 어릴 적에 이제 엄청 재밌었던 어린아이들의 꿈과 희망, 이제 토이스토리에 그런 명대사가 있죠. 머나먼 저 우주로 라는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머나먼 저 우주까지 앞으로의 가능성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시장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사실상의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서 아마도 금리 인하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제한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금리 인하를 3회 이상은 최소 3회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온과 동시에 우리가 6월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해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증시의 상방은 굉장히 크게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은 시장을 우리가 차트를 먼저 볼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철저하게 차트론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 역시도 차트, 이 대응의 영역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뭘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트 속에 다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트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라고 좀 더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차트가 진짜 너무 이뻐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코스피여서 그렇지 지금 이러한 차트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매수하고 싶을 만큼 이 코스피의 차트가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메리트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인가? 자, 우리가 2021년도, 자, 이때 시장의 하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하방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무엇 때문에 시작됩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시장 이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는 구간대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이 돌파가 나오는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나와주고 금리 인상 동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저항대 돌파와 함께 뭐한다? 점진적인 이 저항 돌파 시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 저항 돌파라는 건 과거에 2,550포인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돌파해냈고요. 자, 그러면서 또 이번에 본다라고 하면은 또 어디까지 결국에 돌파해야 되느냐? 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2,650포인트대를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맞이했는데 이 구간대를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최소 제가 보는 자리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가 뭐다? 전고점이 3,300포인트까지도 무난하게 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무난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무난하게 가는 것과 별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 머나먼 우주, 이제는 뭐다? 이 신고가 랠리로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최근 시장 봤을 때 여러분들 코스닥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다시 좀 살아나주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900포인트대 저항대, 자, 사실상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 2020년도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제외하면 900포인트대가 강한 저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시도 이 코스피의 상승과 함께 900포인트대를 뚫어내주고 만약에 1000포인트 돌파까지 나와준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이런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는 게 누가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AI 열풍, 이제 챗 GPT라든지 아니면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 AI 반도체 섹터들과 함께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차 전지가 받쳐줘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이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걸 봤을 때 2차 전지주들이 또 수급이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체적으로 이 코스닥 역시도 뭐한다. 이 1000포인트 돌파와 함께 과거에 이 앞에 있는 이 산이 뭡니까? 우리 IT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IT 버블로 만들었던 이 산을 뛰어넘을 거대한 산이 또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저도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걸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비트코인이 막 강하게 가면서 내가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지 않은 걸 아쉬워하는지 무엇을 아쉬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아쉬움이 늘 주식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과거 IT 버블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 그 시절을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그 시절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에 굉장히 평생의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AI 버블이 과연 과거 IT 버블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과거처럼 지금 시장 누군가는 아쉬워할 거고 누군가는 사지 못하는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다가오는 기회 시장을 놓칠 것이냐 잡을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분명 이 거대한 사이클 이후에 과거 IT 버블이 끝나고 나서 뭐가 다시 한번 심화가 됐느냐 빈부격차,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사람이 될 것인지 못 가질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은 오늘 저의 방송을 끝까지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를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까지 나아가라라고 하시죠. 자, 멀리까지 잘 가봐야 될 텐데요. 향후 증시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AI 버블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까지 한번 기회들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특징주 짚어봐야겠죠.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특징주 짚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일단은 뭐 이 3월 달이 참 재밌는 게 네. 사실 뭐 감사 보고서의 시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다르게는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작년 한 해에 대해서 이제 감사 결과에 따라서 거래 정지가 되는 기업도 존재하고요. 아니면 오히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거래가 재개가 되는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급등했던 종목 3가지 정도가 동일한 모멘텀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감사 보고서가 딱 발표가 됐을 때 거래가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건 없지만 기업의 존속성에 있어서 문제되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걸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을 때는 보통 거래 정지의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환기 종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탈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상승 모멘텀이 되었던 종목들이 좀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중 첫 번째 종목이 이제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장중에도 이제 강세가 나와주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지금까지 아쉬웠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자, 이름에서 누구나 느껴질 겁니다. 로봇이에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이 붙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가지고 갔는데 휴림 로봇은 어떻게 되고 있다? 상승이 아니라 그냥 내리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차트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자, 2023년도부터 내리 상방을 가고 있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다? 내리 하락을 가고 있죠. 자, 이 하락으로서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뭐 때문이다? 환기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환기 종목이 해제되자마자 그냥 다이렉트 상한가를 한번 갔다 오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휴림 로봇이 아니라 이제 중앙 첨단 소재. 이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엔캠 관련해가지고 반사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보면은 엔캠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엔캠 올해 내리 상방으로 가다가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해 무너지다가 좀 반등을 주는 모습. 그러니까 확실하게 엔캠과는 좀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이유 역시도 사실상의 뭐다? 이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기업이 환기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환기 종목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방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5,000원대를 뚫고서 다시 고점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좀 아마 이 보면은 5,000원대를 지금 강한 저항으로 지속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강한 저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5,000원대를 뚫고 나아가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앞에 휴림 로봇을 제가 또 안 본 것 같아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4,000원대를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10,000원 정도까지도 얼마든지 열린 자리예요. 그러니까 환기 종목이 해소된 만큼 상방으로 굉장히 기대가 크게 좀 나와주는 부분도 있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레몬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차트가 다 똑같아요. 레몬도 그렇고 중앙 첨단 소재도 그렇고 휴림 로봇도 그렇고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일이 그냥 일봉 보면 알겠지만 그냥 이번 연도 내일이 하락뿐인 겁니다. 자, 뭐 때문에? 환기 종목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근데 레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으로도 좀 엮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단 환기 종목 탈피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 시그널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시장 자체도 이제 뭐 제약바이오군들 업종들 수급도 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봤을 때 추세대를 지금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이런 환기 종목 탈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레몬이라는 종목 3,000원대를 뚫어버린다라고 하면은 7,500에서 10,000원, 더 크게는 15,000원까지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면서 이 환기 종목 탈피한 종목들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오히려 지금 당장에는 사실 환기 종목 탈피하면서 오늘장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급등의 눌림을 줄 때 좀 주워 담으신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환기 종목 탈피 모멘텀이 아니라 추가적인 각 기업에 맞게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첨가액 관련된 뭐 이런 2차 전지가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뭐 레몬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와 또 엮여주면서 올라가는 모멘텀이라든지 이 그 각 이슈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벗어났다는 소식에 휴림 로봇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 레몬 이렇게 세 종목 짚어주셨고요. 휴림 로봇은 23.31%, 중앙 첨단 소재는 9%, 레몬은 12.50% 상승하면서 장 마무리했습니다. 자, 세 종목 다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하시죠. 자, 이렇게 특징주 시간 열어주셨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들께서 실시간으로 좋은 장 대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좋은 정보들, 좋은 뉴스들 적재적소로 전달해주고 계시니까 이 노란톡방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특징주 시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또 다른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이제 또 감사 보고서 이제 통해서 이제 환기 종목 탈피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휴림 네트웍스라는 종목이에요, 기업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재미있는 게 감사보고서,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 되면은 이건 차트를 좀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뭐 소문이 돌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번에 감사보고서 거절 뜬다, 뭐 그런 안 좋은 이 루머들이 돌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날에도 하한가 갈 것처럼 무너지고 뭐 빠지고 하다가 아까 앞에 있었던 종목들은 이제 환기 종목 탈피라고 하면은 휴림 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적정이 나와버리니까 이거 계속 상장되네? 라고 하면서 과거에 일단 밀었던 구간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휴림 네트웍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사실상에 지금 원래 기존의 바닥이 어디였습니까? 기존의 바닥이 거의 이제 한 800, 900원대라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900원 적어도 850원대는 지켜주던 주가가 최근에 이제 2월달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오면서 확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감사보수 적정이 나와준 이 시점부터는 당장에 900원대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사할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림 네트워크스까지도 뭐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접근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20%나 급등했다가 마무리는 10.88% 상승으로 마감한 휴림 네트워크스 네 번째 특징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감사보고서 적정이라는 소식에 지금 올랐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 듣고 수업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일단 엠젠솔루션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좀 큰 이슈입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우리 늘 제약바이오는 그런 것 같아요. 불로불생. 우리가 정말로 늙지도 않고 오랫동안 평생 죽지도 않고 사는 그것이 우리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항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약바이오 이슈가 굉장히 큰데 엠젠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미국의 60대 남성 환자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한 게 무엇을 실험했느냐? 이제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신장을 이식했는데 그게 성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 뭐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신장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동물의 신장을 가지고 옴으로써 우리가 다시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엠젠솔루션 그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으로서 이 이슈를 받았던 엠젠솔루션이 오늘 장중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엠젠솔루션 진짜 완전 바닥입니다. 전 너무나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종목 이 매수 기회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줄지 모르겠고, 안 준다 하더라도 저는 이 3,5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상에 유전자 변형을 통한 돼지 신장 이식 성공이다. 이거 과거에 우리 예전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급의 그런 큰 이슈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적은 이슈로 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현재 전체적인 차트가 무너지다 보니까 2,000원대 저항이 좀 세요. 그래서 뭐 내일장에, 이제 월요일장에 뭐 2,000원 저항을 돌파로 갈지 뚫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꾹 쥐고 있으면 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 이미 이슈가 나오고 급등하고 올라타서 사는 건 별로 안 좋은 선택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돈을 많이 잃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대다수가 뭐 때문에 이 추격 매매 때문에 손가락 한번 잘못 눌려가지고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엠젠솔루션도 그렇고 앞에 뭐 휴림로고 중앙첨단소들 레본 뭐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사실상의 상한가에서 50% 이런 수익은요 그냥 눈을 감고 매수해도 수익을 볼 만큼 굉장히 쉬운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추격 매매를 할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까지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상한가 갈 만한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렸고 실질적으로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오늘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TV 끝나고 온라인 방송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과의 불타는 금요일 오늘 정말 즐겁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오늘 상한가 터치한 엠젠솔루션입니다. 돼지 신장 이식에 성공했다라고 하니 굉장히 또 눈길을 끄는 이슈였네요. 자, 오늘 주가로는요, 현재 주가 바닥에 있는데 3,000원, 그래서 3,500원까지 무난히 본다라고 하시니까요.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이어지는 무료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죠.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주고 계시니까 이 노란톡 배너까지 눌러서 전략들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금요일 잘 마무리하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닥주에 있는 매매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과연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볼지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 분명히 말하지만요. 저는 최소가 10만 원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한 12에서 15까지도 좀 목표가를 잡아보고 싶지만 어찌됐든지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해봐야 된다?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덕분에 3배나 증가한 HBM에 있어서 필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장주가 있습니다. 그 주식을 꼭 사야 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그 주식은 무엇이 될지 오늘 삼성전자 10만 원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싹 다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토마토 증권 ETV에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강태공 전문가 정말 잘하는 사람 맞냐 의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2배, 3배, 10배 뭐 이런 수익, 10배 이런 수익 드리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뭐만 해달라, 시간만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지금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까지 들어오셨던 분들, 함께 했던 분들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볼게요. 자, 최근에 요즘 한국 BNC 잘 가고 있죠? 자, 분명히 보면은 제가 노란 톡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한국 BNC를 사야 됩니다. 매수 가격, 목표 가격까지 다 적어드렸어요. 지금 몇 배 올라가고 있어요. 드디어 2배가 돌파하는 거 나오죠. 매수 추천 이후에 3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어렵지 않아요. 전 늘 말씀드렸거든요. 이 위에 상단에 노란 톡이지 이 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만 하시면 뭐한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3배 수익 보신 거예요. 자, 한국 BNC 말고도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이노뎁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뭐하고 있다. 자, 단기간에 70% 소개시켜드리자마자 다음날 한 3거래일 뒤에 상한가 나왔다가 또 갭 70% 바로 수익 실현을 했죠. 역시나 뭐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카메라로 이 QR코드 하나 찍어서 입장하시면요. 이렇게 그냥 가격 전략까지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올라가고 있는 지니틱스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자, 지니틱스에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근데 늘 말하지만 10%, 20%안 본다 했잖아요. 지금 10%, 20% 이런 거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이 상한가 스쿨이 시작한 지 벌써 이제 3개월 차죠. 종목만 거의 60개 얹을 수 있을 만큼 10%짜리 이상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건 아예 언급도 안 한 거고 최소 50% 이상 지니틱스만 봐도 못됐다. 가격 전략 다 잡아드리고 60% 상승하는 거 우리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역시나 QR코드만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JMB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 나오는데 역시나 소개시켜드리고 60% 상승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노란톡을 통해서 또 소개시켜드렸던 라이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거래일 상거래일에 대해 바로 상한가 가서 50% 상승이 나와주는 거. 여러분 뭐뭐 하면 된다? 상단에 지금 제 실력을 못 믿으셨던 분들 상단에 이 QR코드 진짜 그냥 지금 당장 카메라 꺼내서 딱 이거 찍고 입장하셨던 거 하나로만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매일같이 수익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뭐 이거 노란통만 해가지고 사실 3개월 만에 늘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2개월 좀 넘었죠. 2개월 만에 제가 사실상의 뭐 10배 수익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미 3배, 2배, 60% 다 보여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10배는 좀 걸려요. 10배는 걸리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제가 과거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이제 여러분 다 아는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TV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진행해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데 이게 9월 달에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엔캠 볼게요. 자 좀 빠르게 볼게요. 이런 거는 10배 상승했어요. 분명히 시간만 주시면은 저는 수익을 드릴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볼게요. 시노펙스도 8월에 이렇게 딱 소개시켜드리고 차트 보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배 상승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죠. 자,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TFE라는 종목도 보면은, 자, TFE 5월에 소개시켜드리고, TFE 몇 배 가고 있다? 자, 7배 올라가고 있고요. 자, 가온칩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소개시켜드리고, 5월 달에 소개시켜드리고 몇 배 가고 있다? 6배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강의에 집중해서 이렇게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이 노란색 그냥 QR코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카메라로 찍은 것만으로 뭐 할 수 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냥 입장하셔가지고 뭐 할 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간 투자할게요. 저에게 시간만 빌려준다고 하면은, 시간만 내주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TV 방송 끝나고 이제 온라인 방송까지 이렇게 넘어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딱 볼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하기에 앞서서 이제 자, 강의 주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잊지 마시라고. 자, 이번에 배워볼 거는 삼성전자 10만 원 가기 전. 이거 핵심이에요. 10만 원 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만 왜? 영업이익이 백날 증가해봐야 삼성전자가 10만 원 못 가면 이 종목도 못 가요. 하지만 분명한 게 삼성전자는 저는 10만 원 간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가기 때문에 영업이익 3배 증가했으면요. 우리 보통이 알죠? 영업이익 대비 주가 상승폭도 똑같은 거. 그러면 정말로 삼성전자발 모멘텀을 가지고서 HBM 관련되어 있는 필수 기술력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3배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왜 이런 분위기에 이런 HBM 대장주를 사야 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자, 삼성전자 뭐 10만 원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막 오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 뭐 요즘 삼성전자 잘 나가니까 저것도 삼성전자 간다 하네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10만 원 간다가 이게 뭐냐고 하면은 자, 과거의 영상을 또 볼게요. 제가 과거에 삼성전자 보이시죠? 5만 5천에서 6만 원, 5만 5천에서 6만 원 이 가격에 몰빵해야 된다고 하면서 10만 원 간다고 과거부터 저는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차트가 이렇게 무너질 때 제가 여기서 살아 했거든요. 여기서 살아야 했는데 지금 이제 한 8만 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저는 과거부터 살아있던 사람이고 지금 이제 이 10만 원 가는 이유는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삼성전자는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도 50%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 또 올라가 봐야 50%밖에 못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봐야 50%밖에 못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3배나 증가한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럼 과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될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갈지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알 거예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죠.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까? 자 드디어 삼성이 엔비디아를 뚫었습니다. 자 보면은 뭐라고요? 이제 엔비디아 CEO 잭슨 왕이 뭐 한다? 삼성의 HBM3E 이거 테스트를 했잖아요. 테스트를 했는데 이 제품에다가 지금 뭐였어요? 옆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친필로 직접 우리는 이 삼성의 HBM을 승인할 거다라고 밝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굉장히 큰 모멘텀이 돼버린 겁니다. 왜?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왜 삼성전자를 견인하게 되는 모멘텀이 되는지 이런 거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왜? 사실상 이거는 과거에 증빙이 됐거든. 뭐로 증빙됐습니까?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세요.
자, SK하이닉스가 매일같이 최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최고가를 달리고 매일같이 급등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합니까? 엔비디아의 훈풍, HBM 관련되어 있어서 사실상에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고 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혜주로서 SK하이닉스가 매일같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삼성 역시도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은 뭐 한다? 충분히 신고가로서 역시 SK하이닉스처럼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에서의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과 별개로 또 여러분들이 자꾸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이 상한가 스쿨을 방송할 때 이거 몇 번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은요. 개인들은 절대 주가를 못 올립니다. 기관들도 주가 거의 못 올려요. 우리나라 주가를 가지고 노는 거, 롤링하는 주체는 늘 누구다 했습니까? 외국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도 뭐라 했습니까? 자, 삼성전자 볼게요. 자, 과거에 뭐 한다? 과거를 봤을 때 작년이죠. 외국인이 작년에 사상 최대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최대 순매수. 자, 그러면서 이 밑에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라 적혀 있느냐? 삼성전자를 작년에 외국인이 몇 조를 사들였다? 16조 7천억으로 약 17조를 사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매수세죠. 근데 이 매수세가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망쳐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차익 실현이 나온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서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삼성그룹 뭐 이슈가 있었어요?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세금 내기 위해서 삼성과의 세 모녀가 2조 7천억에 대한 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분을 블록딜을 했는데요. 이때 외국인이 또 얼마를 주워가요? 블록딜로 외국인이 주워간 게 삼성전자만 2조 1,40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만 합쳐도 얼마가 됩니까, 이미? 이 두 가지만 합쳐도 이미 20조가 넘어간다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블록딜, 작년에 매수한 물량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뭐가 된다? 이번 연도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매수 수급을 볼게요. 자, 이게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그 삼성전자 수급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만 벌써 얼마? 3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면요. 사실상의 외국인이 지금 이 삼성전자에만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얼마냐고 하면은 25조가 넘어갑니다. 25조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 외국인들의 25조 물량이 저점에서 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25조 넘어가는 물량을 어디서 샀느냐? 자, 차트를 보면은 어디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죠. 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작년과 올해 오는 기간에 이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박스권 행보를 했다라고 좀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나마 박스권 행보를 했다고 하면 이 상당 구간이 좀 박스권 행보고 거의 작년 초까지는 박스권도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25조를 사면은 이렇게 올려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올려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걸 위아래로 계산했을 때 그냥 이렇게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평단에 6만 5천 원 정도 선. 많이 잡으면 6만 8천 이렇게 나온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6만 5천에 대한 이 부분에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하려면은 적어도 50%만 올려줘도 10만 원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이 외국인 삼성전자 그냥 사놓고 있으면 10만 원 간다. 그 차트를 봐도 어때요? 이거 차트 여러분들 진짜 차트 공부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다음 차트 넘어갈게요. 이거 진짜 너무 이뻐요. 나는 이 차트와 사랑에 빠졌어요, 오늘 벌써. 저는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벌써 그냥 주식시장에다 다 투자하고 싶을 만큼 삼성전자에 뭐 10만 원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유, 저 강태홍 저 삼성전자에 물렸구만?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거 안 사요.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 했지 제가 산다고는 안 했습니다. 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 가면은 자, 제가 아까 여기서 5만 5천에서 6만 원 이 사이에서 삼성전자 그냥 영혼을 담아서 올인해야 된다, 풀매수해야 된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때 삼성전자 안 샀어요.
왜?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왔지만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50% 올랐어요. 지금 10만 원 가봐야 몇 퍼센트 올라요? 50% 오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 50% 오르는 동안 SK하이닉스가 매일같이 신고가 가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자, 한미반도체 차트 볼게요. SK하이닉스 신고가 간다 해서 50% 오르는 동안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 수혜주로서 몇 배 올랐습니까? 10배 넘게 올랐어요. 10배 넘게. 자, 그러면서 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돼요?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50% 오르는 동안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늘 얘기했죠. 50% 수익 보려고 주식하는 건 멍청하다. 뭐 50%는 그냥 눈을 감고 찍어도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인데 그거 보려고 제가 주식을 하겠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주식은 최소 2배, 3배, 4배 뭐 이런 거 수익을 봐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예요? 전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 하더라도 저는 안 사요. 왜? 삼성전자 10만 원 가면은 10배 올라갈 종목이 얼마 많은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삼성전자는 10만 원 가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영업이익이 3배는 증가한 그런 모멘텀의 수혜주를 사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삼성전자가 10만 원 감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과연 어떤 업종에 대한 분석 수혜를 예상해 볼 것이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아까 뭐라 했어요?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가 외국인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외국인을 제외하고 뭐라 했습니까? 엔비디아라는 모멘텀이 다가왔다 했죠. HBM이 다가왔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자, 뉴스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이런 그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HBM 개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걸 사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아까 전에 잠시 넘긴 그 차트를 비교를 볼게요. 제가 순서를 잘못 잡았는데 자, 보면은 여기 볼 건데 자, 보면은 이게 삼성전자고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보면은 이게 거의 데칼코마니입니다. 데칼코마니. 자,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코스피가 올라요. 삼성전자 빠지니까 코스피 빠져요. 오르니까 오르고 빠지니까 빠지고 오르니까 오르죠. 자, 그러면은 뭐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 가면은 이 코스피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신고가 가야 돼요. 삼성전자랑 똑같이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 이제 방송 시작했을 때 시황적인 부분에도 코스피의 신고가, 머나먼 저 우주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역시나 삼성전자의 상승을 믿기 때문이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상승하면 어차피 뭐예요? 코스피도 신고가를 갈 거예요. 그럼 신고가를 가면 아까 뉴스 내용대로 봤을 때 뭐가 있다? 다음 뉴스 보면은 아까 분명히 HBM이라고 했죠. 그러면 HBM 관련해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증시가 신고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나게 그냥 달려갑니다. 저 우주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지금 시장에서 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바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트를 까봤는데 2차전지 좋죠. 제약바이오 좋죠. 다 좋아요. 근데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내 포트에 없다.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내 포트에 넣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식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그 돈 기부하시는 게 더 속편할 거예요. 어차피 돈 잃을 거 그냥 기부하시는 게 더 속편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뭐 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 HBM, 진짜 외우세요. HBM 이 관련 수혜주 정말 사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미반도체도 그렇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그렇고요. 뭐 가온칩스도 그렇고 태성도 그렇고 뭐 이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이 상한가 스쿨에서만도 몇 번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 TV 방송이 끝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몇 번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상단에 이 노란톡이 있는데 이 노란톡 하신 분들한테도 몇 번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그 종목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미 3배, 4배, 5배, 10배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HBM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지금 살려고 하니까 다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예요? 늘 얘기했죠. 고점에 있는 종목만큼 여러분 사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못 벌더라도 고점에 있는 종목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더니 과연 정말 이 HBM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종목들이 올라갔으니까 더 이상 소개시켜줄 게 없는데 뭘 소개시켜줘야 되지에 대한 분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밤낮을 분석했습니다. 그러고 나온 결론은 딱 하나예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뭐다? 유리기판이라는 거겠죠. 삼성 계열사가 최근에 뭉치기 시작했어요. 삼성 계열사가 미래 반도체로서의 승부수로서 뭘 하느냐? 유리기판 개발에다가 뭉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갑자기 HBM에서 갑자기 유리기판이 왜 나와? 강태용 전문가 드디어 정신 났구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물론 HBM에 있어서 유리기판이 앞으로 이 필요한 것도 맞고 지금 당장에서는 이 유리기판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주진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가 뭐가 된다. 이 유리기판이라는 건요. HBM에 있어서 필수적인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도 뉴스 나온 게 뭐라고요? 실질적인 뉴스 나왔어요. HBM 성능을 더 높여야 돼요. HBM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이제 뭐 우리 삼성전자와 뭐 이런 기업들이 HBM 성능 높이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뭐다? 유리기판의 중량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HBM 그냥 성능만 높이면 되지 왜 유리기판의 중량감이 커져야 되냐라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HBM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유리기판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핵심이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뭐라고요?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잖아요. 유리기판이 핵심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유리기판을 통해 가지고 HBM 관련된 이런 반도체 시장에 뭘 노리겠다? AI 시대 선두를 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게임 체인저인데 왜 이게 유리기판, 왜 이게 게임 체인저고 이게 왜 핵심이야?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또 많을 겁니다. 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려야죠. 친히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하면은 설명해드려야죠. 자, 유리로 만든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 AI 업계가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신문 내용이 안 보일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현재 이제 실리콘, 기존에는 이 반도체에서 실리콘입니다. 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기술이 유리기판이에요. 이 유리기판이 이슈가 되고 있고 AI 이 업계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름 그대로 유리를 소재로 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은 전기 전련성과 열 안정성, 우수한 평탄도 등의 특성을 갖는 재료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미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다 이해할 거예요. 아, 그것 때문이구나. 뭐 때문에? 이 유리기판을 이용하게 되면요. 전력 소모량의 경우 기존 반도체 대비 30% 이상의 절감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거. 기존 반도체 대비 전력 소모량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AI 반도체, HBM 이런 것들의 성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동이 걸리는 게 뭡니까?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뭐다? 이 AI 반도체, 다음 뉴스 볼게요. 챗 GPT도 그렇고요. 이 AI 시장에 있어서 뭐예요? 챗 GPT는 전기 먹는 하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든 것의 전기와의 AI 열풍까지 전력난에 속이 타는 거예요. 이 전력난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AI 발전은 더 이상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도 뭐라고 했어요? 이 AI의 성장이 결국에는 전력난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전력난을 해소하지 못할 때는 AI의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전 세계 기업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음 뉴스 보면은 이 슈퍼컴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전력량이 너무나도 폭증하기 때문에 어디에 개발을 하느냐? 초저전력 반도체 개발에 명운을 가릴 것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술 하나 가지고서 앞으로의 HBM이라든지 AI 반도체라든지 그 시장의 선두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뭐 하겠다? 유리기판으로 대한 투자를 하겠다. 뭉친 겁니다. 근데 이 유리기판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최근에 갑자기 유리기판이 급 나타난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유리기판은 사실 예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자, SKC라는 그룹이 이게 2021년도예요. 반도체 패키징, 게임 체인저로서 이미 유리기판, 글라스 기판을 최초 사업화를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이때도 이슈가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강하게 이슈가 되지 못했던 이유 안 와닿거든요. 이 당시 2021년도면요. 전기차도 엄청나게 상용화가 되어 있던 시대도 아니고요. AI 반도체도 엄청나게 상용화된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통한 전력난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지만서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업들은 뭐하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죠.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최초 사업화에 나서기 시작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뭐한다? 인텔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보면요. 글라스 기판 도입을 선언하면서 유리 기판에 대한 부분의 투자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유리 기판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강태공 전문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유리 기판 드립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기업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주가가 저 멀리 머나먼 우주로 가가지고 그때서 사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은 이미 바닥에서부터 이슈, 모멘텀을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바닥에서 다 준비해놨는데 이제 올라갈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 딱 사놓고 있으면 뭐 할 수밖에 없다. 다음 뉴스 내용 보면은 뭐 합니까? 미래 반도체 패키징 좌우할 유리기판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기 시작하죠. 이제 이 양산의 속도전을 붙이기 시작하죠. 막 불붙는 겁니다.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 뜨고 났더니 상한가 가 있고 또 다음날 또 가 있고 그런 종목들이 유리기판, HBM에서 여기로 넘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제 유리기판 뜨면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삼성, SKC, 인텔, 이비랜도 불꽃 경쟁. 엄청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반사익. 지금 우리 AI 반도체 보면요.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등등 다 달라붙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막 미친듯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유리기판도 이제 미친듯이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저점에 있는 지금 분명히 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유리기판이 사실 AI 반도체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사실 그 다음 뉴스 보면은 이게 전기차에도 필요해요. 이 전기차가 지금에서는 크게 영향 안 받지만 2차 전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면은 이 열 전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력량, 소비량 줄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 글라스 기판이 어디까지 가냐고 하면요. 2차 전지 시장에까지 반사이익을 받는 거예요. 야, AI 반도체에 2차 전지까지 엮인다. 와, 시장이 그냥 큰 대원을 다 엮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리기판은 절대 작은 이슈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뭐예요?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HBM 지금도 저기 10배 올라가가지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한미반도체 저거 쳐다보고 있는 거고요. 이미 제가 소개시켜주고 5배 이상 올라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태성이라든지 TFE라든지 가온칩스라든지 그런 거나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르지 않은 종목 유리기판 사면 지금 5배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빠르게 좀 더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무리할 게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대표적인 게 피롭틱스가 있어요. 그래서 피롭틱스 같은 경우 삼성, 인텔 차세대 이 유리기판으로 좀 이슈를 받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기차용 2차 전지로도 묶이고 있어요.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 보면은 우리가 차트를 넘어가면 지금 여기 저항대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원바닥 앤 투바닥이죠. 쌍바닥을 다듬고 저항대를 돌파하려고 있습니다. 그럼 피롭틱스 저 16,000원 돌파하면은 정말 강한 상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에선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 차세대 유리기판 1조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이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캠트로닉스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차트로도 한번 볼게요. 자, 차트로도 보면은 이제 슬슬 하방 추세 돌파를 하고 있고요. 상방 추세 탄력하고 있고요. 삼각 수렴대를 돌파하면서 빵! 돌파하기 직전의 차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이슈 받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YC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YC캠 같은 경우는요. 유리반도체 기판 가속화 세계 최초 유리 코팅제입니다. 세계 최초. 이런 거 좋아하는 모멘텀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뭐한다? 하방 추세 돌파하고 저항대 돌파 시도하고 있고 우상향 추세 잡고 있고 돌파하면 또 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눈여보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세 가지를 딱 보면은 자,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요. 삼성과 인텔의 반사 이익이에요. 자, YC캠 같은 경우는 삼성의 반사 이익입니다.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의 반사 이익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삼성이 엮이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옵틱스나 YC캠 같은 애들이 캠트로닉스보다 좀 더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맨 먼저 1세대로 투자했던 기업이 뭐라고 했어요? SKC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SKC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종목이에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아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히든 종목이라고 하면은 저것도 종목은 안 알려주고 저것도 나쁜 행동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종목 3개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여기 딱 다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히든 종목 이렇게 지금 설명드릴 건데 저는 배우려던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핸드폰 꺼내서 손가락 가지고 이거 그냥 QR코드만 찍어도 당장에 이 종목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손가락 가지고 그냥 QR코드 찍는데 이거 10초 QR코드 찍는 게 귀찮아가지고 왜 종목 안 알려줘? 하시는 분들한테 할 말 없어요. 어떻게 그냥 공짜로 다 하려고 하십니까? 적어도 손가락 움직임, 손가락 운동 정도는 나이 드시는 여러분들 근육 죽지 말라고 손가락 운동까지 시켜주는 이 강태공 전문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이 QR코드 찍어서 딱 들어오시면은 1세대 SKC 유리기판 반사익수해줘요. SKC가 엮인 애가 없잖아요. 얘가 2021년도부터 최초로 하고 있는데 얘가 엮여야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3배가 올랐대요. 야, 3배가 올랐으면 삼성까지 엮이면 이제는 주가 3배 올라가야지. 저는 그렇게 희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매수했더니 3배 수익. 내가 1,000만 원 샀더니 3,000만 원 돼 있어요. 야, 멋있잖아. 그런 종목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을 이 상단에 QR코드를 찍어서 입장하시면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닥 따지고 이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 가능해요. 그래서 뭐 없습니다. 왜 종목 안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그 위에 QR코드 찍으시면요. 자, 다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노란 톡방 들어오잖아요. 요즘 링크제네시스 잘 올라가고 있어요. 링크제네시스 그때 TV방송 끝나고 오늘의 히든 종목 보이죠? 약 2배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코아시아라는 종목도 소개시켜드리고 60% 상승해버리죠. 사실 뭐, 이거 60%는 자랑할 건 아니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안 걸렸잖아요. 지금 몇 거래일에 한 달도 안 돼서 60%면 많이 먹은 거예요. 이건 좀 이해해 줍시다.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이 QR코드 찍어서 딱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그냥 들어오셔서 오늘 종목 뭐예요? 뭐뭐입니다. 이렇게 딱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된다? 그냥 매수해놓고 강태공 전문가가 시간만 기다리라 했지.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그 어떤 걸 해드릴 자신은 없지만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TV방송이 끝나고 불타는 금요일에 그 시간을 저에게 투자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 시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으로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TV방송이 끝나는 온라인 방송까지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단타 강의까지 제가 장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오늘도 상한가 받고 어제도 상한가 받고 매일같이 상한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최소 하루에 한 종목은 매매한 사람이에요. 그런 단타 매매 강의 기법까지 그냥 공짜로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TV방송이 끝나고 뭐 하시면 된다? 상한가 스쿨을 검색하셔가지고 이 빨간 버튼을 누르던가 나는 이 빨간 버튼 누르기도 싫어요. 상한가 스쿨 검색도 싫어요. 핸드폰 꺼내서 그냥 위에 QR코드 한 번만 찍으면은 끝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2일 금요일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이어지는 무료 방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링크 바로 뜨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됩니다.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되니까 눌러서 이 노란톡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